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6억 172만 원보다 9,532만 8천 원을 증액한 96억 9,7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319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재활용률 극대화와 쓰레기 배출량 감소 유도를 위해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알림 및 안내판 제작 비용으로는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1억 원의 상사업비 중 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읍면동 및 관련 부서 유공 공무원들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감량화 등 자원순환 정책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 방문하여 안성시에 접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등 정책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19년도에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에서 40%로 인상되어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200%가 증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현재 포상금 지급액 잔액이 16만 원으로 금년도 3회 추경에 추가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년도 평택 에코센터에 위탁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소각용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 납부 후 잔액 14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22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금년도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하여 당초에 고보 조명을 설치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고보 조명은 전신주에 조명을 설치하여 바닥에 홍보 문구가 비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야간의 시각적인 홍보를 통한 예방 차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여 음성 송출 시스템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하여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행위를 사단에 차단하고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관리 예산으로 사업 목적과 세부 사업에 대한 편성목이 동일하므로 수정 예산으로 제출하지 않고 세출 예산의 부기명만 변경하여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324쪽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상습적으로 투기가 발생되는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아 미반영된 사항으로 도비 1,19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와 내열광장, 학교 등에서 물품 교환, 중고 장터, 환경 교육, 체험 활동 등 녹색 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00만 원은 녹색 장터 운영비로 녹색 장터 운영 시 텐트 임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600만 원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 장터 운영 보조금으로 환경교육 강사비, 체험활동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하여 녹색 장터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색 장터 운영 보조금은 금년 2월에 지급되어 녹색 장터 활성화를 위한 대미 홍보비로 사용 중이며 안성시 지방보존관리 조례에 따라 연말에 정상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쪽 설명서 32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1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 발생액으로 잔액 및 이자액 4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개량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4만 7,150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만 7,06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그리고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고정식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거점 배출시설 설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22만 7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쓰레기 취약지역인 공도읍 클린하우스 3개소에 대한 관리 인력비 운영 예산으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70만 4,4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성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49,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무슨 19절 같아요. 이 좋은 적이었는데 왜 돈이 안 왔어요? 네. 왜 안 준다는 겁니까? 도에서 본예산 수립 뒤 의원님들 예산 승인에서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 면에서 좀 당초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하려고 그랬습니까? 하단을요? 저희가 현재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그걸 하려는 말고 거야? 또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하시려고 추가로, 했던 거. 그럼 내년에도 안 주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좀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이제 잡초도 많이 나고 물도 줘야 되고 또 꽃을 심었는데 이게 또 폭염으로 인해서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 줬던 겁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저희가 기간제 직접- 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저번 주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승인해 주셨는데 읍면별로 한 명씩 추가적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사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제 깨끗한 도시가 형성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자원순환 도시에 대한 벤치마케팅을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원순환 도시를 어디를 선정을 하고 선정을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 사업은 작년에 그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 저희 안성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1억 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항상 문제되는 분리배출 문제, 음식물 줄이기 문제 등 환경 순환 정책 전반에 대해서 좀 잘 되고 있는 시군을 좀 알아봐서 저희가 좀 배울 건 배우고 벤치마킹 시킬 건 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에 그동안 같이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하고 같이 갈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군 잘 돼 있는 시군을 환경부에도 지금 문의 좀 드렸고 경기도 도청에도 좀 문의를 드려서 잘 되고 있는 시군을 좀 찾아내서 한 4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좀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미지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는 거에 감사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해서 버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근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막 버리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요소를 없애고 또한 그 분리배출을 해서 버린 거에 대해서 포인트제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다시 또 그 쓰레기 봉투나 아니면 뭐 어떤 용도로 이렇게 다시 환원을 받는 그런 제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 위치에 선정을 했을 때는 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계획을 갖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사업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분리배출이나 배출 시기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림이 간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 평가에서 상금 받은 1억 원 예산으로 다 시행하는 건데 네. 이제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일단 마을회관이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알림이 간판을 좀 제작을 해서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요즘에 그 지역별로 이제 CCTV를 다 설치를 해놔서 마을회관에 비치는 곳은 요즘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화가 되는 상태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는 뭐 그냥 막 갖다 버려서 이장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런 의식들이 이장님들도 계셔서 이장님 자체가 이제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을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버리는 투기 지역 그리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재활용 이동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재활용 도움센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황진태 위원님. 네, 황인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 선진도시 워크숍 비용이면 40명이 지금 1박 2일 가는 거 2박 3일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선진 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일정을 한번 최종적으로 제가 봐서는 1박 2일 일정 넓고 당일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선진도시 워크숍 비용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그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에 협조해 주신 읍면동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좀 배울 점은 배우고 또 고칠 점은 고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그러니까 지금 40명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하루에 3,3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비를 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 드는데 어떠냐고 제가 물으신 거거든요. 일단 도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여러 군데를 한번 다 다녀볼 계획이 있거든요. 하루를 가든 뭐 1박 2일을 가든 좀 그러니까 예산이 뭐 과다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번에 좀
철저하게 좀 다녀볼 계획이 아니, 있습니다.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공무원들이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가요. 경비가 3,300만 원이 40명이 가는데 어떤 경비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역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알아보는 중이라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지금 다 버스로 갈 거 아닙니까? 두 대가 가든 뭐 코로나 때문에 한 대는 못 가고 만약에 가겠다면 두 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눠서 버스 가야죠. 임차료가 제일 많을 것이고 그다음 식비가 좀 들 것이고 다른 비용 기타 들을 수 있는 비용이 뭐 있습니까? 이제 지역이 멀 경우에는 뭐 1박도 할 수 있을 테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벤치마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른 예산들 다 올라온 거 보세요. 3,300만 원 그냥 행사비로 다 그 벤치마킹 다 쓰겠다. 이렇게 무작정 쓰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되면 어떻게 가겠다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찾아봐서 거기 맞으면 가겠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 그다음에 322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책 CCTV 음성 송출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갑자기 뭐 지금 고보조명 하려다 바꾸는 거잖아요. 뭐 설치한다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거 설치하기 전에요. 그만큼 준비가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너무 그냥 떡대 먹듯이 그냥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그동안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예산 있으니까 써야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냥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예산 확보해서 쓰는 게 주가 아니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이미 이게 인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성시가 지금 청소정책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을 해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하다가 이거 보니까 다른데 하는 것보다 이거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게 다 축적된 거고 그동안에 많은 도시 다니면서 온 것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늘상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사업 바꿔요. 예산 확보해놓고. 그건 뭐냐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누구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319쪽 우리 아까 경기도 상사업비 1억 원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일단 지금 3,300워크숍비로 편성을 하신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1억 원 편성하신 중에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다 67%를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포상금으로 30% 정도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비로 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시 카메라 추진하는 사업하고 알림이 사업, 마을별로 설치하는 그 알림이 네네.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제 포상금으로 30%는 우리가 이제 잘 돼 있는 시군, 환경 순환 사업이 잘 돼 있는 시군을 찾아서 이제 벤치마킹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요 상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알림이 안내판 제작 2,050만 원. 예. 그거 한 건 있는 거죠? 예, 그거하고 네. 고보에서 이제 CCTV로 바뀌는 거 아, 4,650만 원. 시설비요? 예, 그거도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크샵 가는 거 네. 3,300만 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능가하고 꽃은 피고 같은 경우에 이게 정확하게 일몰 사업으로 분류가 된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셨죠? 네. 본 예산 전에 좀 상세하게
체크해 보시고 지금 33개소 운영 중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여튼 사업 성과가 여튼 좀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사업을 뭐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데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분리를 했거나 할 경우에는 뭐 11호 편성을 하든지 뭐 나름대로 그동안의 성과 분석 부분 좀 염두하셔서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자원순환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